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LB고요. 코드 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8일 4시 5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HLB 종목 그래도 평소에 리뷰를 좀 열심히 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좋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전 좀 솔직하게 좀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서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매수 베팅, 여기서는 매도 베팅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을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 방향.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길다랗게 약간 편지처럼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HLB가 이제 출발하려면 어떤 게 빠져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고민해 보면은 HLB의 주가 방향에 더 정확히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막연히 매집과 세력의 의도.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매집이랑 세력의 의도, 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종목에 수급이 빠져서 HLB를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 같이 올라서 코스닥 포인트를 끌고 가는 것인지, 코스닥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HLB가 가지 못했을 시에는 왜 못 가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현재 HLB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 관련해서도 생각도 해봐야 하고요. 재료 또한 그전보다 파괴력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HLB가 2019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1500포인트 이상 거기다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상하고 있던 재료가 아닌 더 큰 아무도 몰랐던 재료가 나와야 하죠. 네, 고객 예탁금 70조 시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게 HLB다. 못 가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 특히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신고가 장난 아니죠. 하지만 18년도 코스닥 900포인트 때 신저가 랠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죠? 네, 주식은 차트로만 대응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며 과거 트렌드를 살펴야 하죠. 그래서 주식은 최소 5년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니 열심히 하세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식 경력이 5년은 안 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년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선물 시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주식 경력이 5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좀 19년도 제가 좀 방송에 열심히 방송에 열심히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 경제 방송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있을 때 아마 옛날 영상이 저를 뭐 치시면 안 나오겠지만 옛날 영상에 3만 원, 4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3만 원, 4만 원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네, 그런 미친 소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지점에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주식 10년 하시고 저보다 훨씬 그 주식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때 너 방송 나가서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 약간 주식 10년 하시는 분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매수를 봐? 약간 그것도 방송 나가서 어, 왜 매수를 보냐? 약간 이렇게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욕을 먹었겠죠.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은 1년이 되었든 몇 개월이 되었든 주식은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뭐 10년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확률은 높겠죠. 약간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 고인물의 실질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경력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짜로 제대로 되게 이제 10년 동안 하신 분들이랑 10년 동안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돈만 날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1년만 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경력의 차이는 조금 제 생각에서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인증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인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한번 여기서 진짜로 매수를 받느냐 실질적으로 저는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제가 나왔던 방송이고요. 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네, 이거는 좀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한 거예요. 이때 임상 문제도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임상이 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19년도였고요. 올라갈 때도 탄력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지금 복귀를 좀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영상이 HLB 관련해서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뽑아온 건데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이제 유상증자 전이니까 20만 원까지 봤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고점이 21만 원을 찍혔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더 좌절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 이게 이제는 매물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저항을 다 받을 거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들. 근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HLB가 가장 많이 매집을 했던 자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뚫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그 기준점이 되었던 거는 월봉상에서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준점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 트렌드가 제가 예전에도 그 2년 전에도 1년 반 전에도 제가 봤던 트렌드는 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봤던 겁니다. 네. 내려오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관점이었어요. 그때 저는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네. 저항 안 받고 올라가죠. 네. 여기서 사람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받아? 네. 매수 받는 가격대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돌파되고 나서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가격대들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가 세력들이 매집을 한 구간이 평단가가 이 정도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좀 통과를 하고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네,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3만 원, 4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가도 2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다 이제 인증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뭐 어떤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전 셀트리온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5개, 6개. 이때 내려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15만 원, 13만 원대 가면은 사야 된다. 네. 이럴 때 맨날 저는 얼마만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항상 15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트렌드에 기반을 두고 장기 추세를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락 파동보다 이 장기 추세에 더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있잖아요. 세 가지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중기 추세 정도가 되겠죠. 이 하락은 그 언제죠? 18년도부터 쭉 내려왔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가 상승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바라봤던 거는 상승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점에서는 중기 추세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장기 추세보다는 지금은 이 안에서의 사이클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안에서의 사이클을요.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이 중기 추세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 말이 저는 뭐 베팅해서 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뭐 맞든지 틀리든지 하겠죠. 네. 근데 뭐 제가 맞았다라고 해서 뭐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제가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계속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제 기준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소식이 좀 많이 있었죠. 신약 개발 뭐 이렇게 10여 년 올해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임상 결과를, 그리고 그 리보세라닙이 이제 중국 간암 2차 치료제 시판이 허가, 이건 많이 나왔던 뉴스 아닙니까? 뭐 새로운 거, 항서제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예.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또 리뷰하는데, 뭐 제가 거의 매일 리뷰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 발표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 한양증권. 그럼 오병영 연구원님, 이분이 이제 박셀바이오도 커버하고 뭐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코로나19 이슈로 그 리보세라닙의 위암 시약 허가 신청이 미뤄졌고,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등 주요 이벤트도 없어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올해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 올 상반기 중에 자회사 이뮤노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자가 수지 세포 치료제 ITR-1000 뇌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임상 일상 결과는 압도적인 수준이었다면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세포 치료제 기대주로 이상 결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음, 네, 그쵸. 그리고 HLB 생명과학 이슈도 있었고요. LSD1 저해제 미 일상에 작수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난치성 유익 육종, 이런 것도 있었네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흐름 무난했죠. 뭐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고, 글쎄요. 음, 아직 뭐 방향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도 없고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중요한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좀 최근에 지켜줬죠. 지켜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그 밑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는 여기 이 트렌드가 지켜준 선 안에서는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하게 분석보다는 여기를 이 안에서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죠.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올라가는 시기를 맞추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도. 솔직히 저도 이제 예전에 이 구간에서 솔직히 이제 7월 달에 하락을 하고 7월 달부터 8월 달 한 달가량 엄청나게 강한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저는 한 몇 개월에서 한 최소한의 1년 정도는 횡보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한 6개월에서 못해도 한 2개월,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횡보를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 분석은 좀 틀린 부분이 있죠. 기간까지 맞추진 못했어요, 제가. 근데 한 달 만에, 한 달 뒤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락을 멈춘 뒤에 바로 신고가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간까지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저도 판단했죠. 근데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런 데 가면은 못 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뚫리는 원리도 있습니다. 뚫리는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을 보면은 저는 이런 사이클보다는 수렴이 또 되고 있다. 이런 사이클이랑은 이때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난 예전 방송에서도 그랬고,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하락을 했던 거는 이탈이 나온 시점이었죠. 여기서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공매도 때리고 싶게 생겼었거든요. 공매도 때리고 싶게 생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탈이 크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지금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험도 무시 못하죠, 솔직히. 시장을 봤던 그런 경험도 무시 못하고 맞는 말씀도 잘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가장 잘하는 거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딱히 뭐 경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뭐 뭐 그런 것도 논란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차트충, 가치충, 가치투자충 이런 게 나뉘거든요, 또. 네, 근데 예전에 뭐 보면은 가치 투자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호가창만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할 때는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뭐 큰 흐름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흐름을 살피면서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제가 못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건데 제 영역이 딱 이 정도인데 아무튼 뭐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시가총액 글쎄요. 음,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너무 못 가다 보니까 1년 정도 횡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솔직히 수렴했잖아요. 수렴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방향성이 없는 거고 방향성이 결국에 어느 순간 나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전에 매물대들을 테스트하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은데 이게 수렴이 빠졌죠. 수렴이 빠지면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박스권이 될 거야. 여기 딱 봐도 지지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탈출할 기회도 안 주고 빠져버리죠. 이거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얼마나 공포였는지. 그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가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가 저항일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또 돌파하는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부터. 그거는 인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인증을 해줄 수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은요. 근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주봉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양봉 마감을 했고 어, 근데 조금 아쉬워요. 살짝 한 10만 원 이상에서만 마감이 됐어.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쉬운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살짝 음, 괜히 여기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 심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그래도 여기 매물대 위에서는 마감이 되었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근데 뭐 또 무의미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